완벽한 인생을 살아온 영국 귀족 가문의 외동딸이 사랑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옥스퍼드 명문가에서 태어나 샤넬과 버버리가 일상복이었던 비올라 베넷이 한국인 피아니스트 때문에 가문의 반대를 무릅쓰고 모든 특권을 포기한 파격적인 선택에 대해 들려드리겠습니다. 왜 하필 그번 아시아 나라여야 하느냐며 격렬히 반대했던 부모님, 3대째 영국 외교계를 이끌어온 아버지와 클래식 재단 이사인 어머니는 딸의 선택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고 결국 2년간의 차가운 단절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손주 소식에 마지못해 한국을 찾은 부모님이 불과 일주일 만에 보여준 반응은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것이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영국으로 돌아간 후에는 인생을 바꿀 놀라운 결정까지 내렸다고 합니다. 영국 상류층의 자존심을 완전히 무너뜨린 한국에서의 마법 같은 일주일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편견이 감탄으로 바뀌는 놀라운 가족 화해의 드라마를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잠깐,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안녕하세요. 저는 비올라 베넷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외곽의 고택에서 태어나 평생 완벽한 삶을 살아왔어요. 아버지는 왕립 외교연구소 소장을 역임하셨고 어머니는 클래식 재단 이사로 활동하고 계시죠. 저희 집안은 대대로 영국 상류사회의 중심에 서 있었고 저 역시 그런 전통을 이어받아 자라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제 하루는 분 단위로 짜여 있었어요. 아침 7시 정각에 하우스키퍼 메리 아주머니가 은쟁반에 얼그레이 티를 올려 제 침실로 가져다 주셨고 드레싱룸에는 이미 샤넬이나 버버리 원피스가 완벽하게 코디되어 걸려 있었죠. 아침 식사는 웨지우드 본차이나 식기와 크리스털 글라스, 그리고 아버지의 파이낸셜 타임스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일상이었어요. 오전에는 소르본 대학 출신 마담 듀부아의 프랑스어 수업, 오후에는 왕립음악원 선생님의 스타인웨이 피아노 레슨과 이탈리아 마에스트로의 18세기 바이올린 교습이 이어졌어요. 저녁에는 레이디 하워드가 테이블 매너부터 사교 예절까지 세세하게 가르쳐 주셨죠. 주말에는 제 전용 말 캐서린과의 승마 레슨, 프랑스 선생님의 금실 은실 자수 교육, 그리고 유명 플로리스트의 꽃꽂이 수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방학 때는 스위스 고급 리조트 캠프나 프랑스 루아르 계곡 고성의 귀족 문화 체험 프로그램에 다녀왔죠. 제 옷장에는 계절별 명품들이 가득했고 몽블랑 만년필과 가죽 제본 수첩, 프라다 책가방까지 모든 것이 최고급이었어요. 이런 생활이 제게는 너무나 당연했죠. 친구들도 모두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었고 생일 파티는 정원에서 케이터링 업체 요리사들이 만든 정교한 케이크로 치러졌어요. 하지만 그 모든 화려함 속에서도 저는 가끔 뭔가 빠진 것 같은 기분을 느꼈어요. 모든 것이 완벽하고 아름다웠지만 어딘가 차갑고 형식적인 느낌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 제가 가장 자신 있어 했던 건 음악이었어요. 피아노와 바이올린 모두 어릴 때부터 배워왔지만 특히 바이올린을 연주할 때만큼은 진짜 제 자신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현악기 특유의 따뜻하고 서정적인 선율이 제 마음의 빈 공간을 채워주는 것 같았거든요. 피아노도 좋아했지만 바이올린은 제 영혼과 직접 연결되는 특별한 악기였죠. 5살부터 피아노를 시작해서 12살에는 이미 쇼팽의 발라드를 완벽하게 연주할 수 있었죠. 16살 때 런던 심포니 홀에서 열린 청소년 콩쿠르에서 1등을 했을 때 부모님은 정말 자랑스러워하셨어요. 우리 딸은 정말 완벽해. 어머니가 친구들에게 자랑하시는 모습을 자주 봤습니다. 성적도 늘 최상위권이었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원만했어요. 옥스퍼드 대학교 음악과에 수석으로 입학했을 때는 온 가문이 축제 분위기였죠. 대학 시절에도 저는 모범생이었어요. 학업은 물론이고 오케스트라 활동, 봉사활동까지 빠짐없이 해냈습니다. 교수님들은 저를 아끼셨고 동기들은 저를 부러워했어요. 졸업할 때도 당연히 수석이었고 석사과정 역시 최우등으로 마쳤습니다. 제 인생에는 늘 계획이 있었어요. 석사 졸업 후에는 런던의 유명 음악재단에서 일하다가 적당한 시기에 집안에서 소개해주는 괜찮은 남성과 결혼하는 것, 그것이 제게 주어진 완벽한 인생 시나리오였죠. 하지만 모든 것이 바뀐 건 석사 2년차 때였어요. 대학에서 아시아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공지가 나왔는데 한국 서울에서 한 달간 체류하며 현지 음악가들과 협업하는 프로그램이었죠. 처음엔 별 관심이 없었어요. 아시아는 제게 너무 먼 세계였거든요. 그런데 담당 교수님이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비올라, 너 같은 학생이 가야 우리 대학 이미지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솔직히 거절하고 싶었지만 교수님의 강력한 권유를 뿌리치기 어려웠어요. 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때 반응이 시큰둥하셨어요. 한국이라니 거기 안전하긴 한 거야.
아버지가 걱정스런 표정으로 물으셨죠. 어머니도 한 달이나 그런 곳에 있어야 하는 건지 의문스러워하셨어요. 하지만 옥스퍼드 교수님의 추천이라니 마지못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생전 처음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13시간의 긴 비행 끝에 도착한 인천공항은 생각보다 현대적이었지만 여전히 낯설기만 했죠.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느껴진 습한 공기와 복잡한 한글 간판들, 그리고 들리는 한국어 소리가 모든 것이 이질적으로 느껴졌어요. 숙소는 홍대 근처의 작은 게스트하우스였어요. 영국의 넓은 저택에서 살던 제게는 정말 비좁게 느껴졌죠. 방 하나에 침대와 작은 책상이 전부였고 화장실은 복도 끝에 있었어요. 첫날 밤 저는 정말 후회했습니다. 왜 이런 곳까지 와야 했을까 싶었어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어요. 서울 시내의 한 음악원에서 현지 음악가들과 만나기로 했는데 지하철을 타고 가는 것부터가 모험이었죠. 복잡한 노선도를 보며 헤매다가 겨우 도착했는데 그곳에서 운명적인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음악원 연습실에 들어서자 한 남성이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어요. 조용히 건반을 누르며 무언가를 연주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듯했습니다. 쇼팽의 녹턴이었는데 제가 들어본 그 어떤 연주보다 섬세하고 감동적이었어요. 연주가 끝나고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우리 눈이 마주쳤어요. 조용하면서도 깊이 있는 눈빛이었죠. 그리고 살짝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서진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따뜻했어요. 첫 번째 협업 세션이 시작되었어요. 저는 바이올린을 그는 피아노를 맡았죠. 처음엔 서로 어색했지만 음악이 시작되자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마치 수년간 함께 연주해온 것처럼 자연스럽게 호흡이 맞았죠. 그날 이후로 매일 만나 연습했어요. 서진은 말수가 적었지만 음악에 대한 열정은 누구보다 뜨거웠어요.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며 완벽을 추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도 깊었어요. 연습이 늦어질 때면 항상 제가 먼저 쉬기를 권했고 제가 실수해도 절대 짜증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나은 방법을 제안하며 함께 해결책을 찾으려 했죠. 그런 그의 모습에서 저는 지금까지 만나본 적 없는 진정한 신사를 발견했어요.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서진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시간 되시면 한국 음식 드셔보시는 게 어떨까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호기심이 앞섰어요. 그와 함께 간 작은 한식당에서 처음 맛본 김치찌개와 불고기는 정말 놀라웠어요. 매콤하면서도 깊은 맛이 영국 음식과는 완전히 달랐죠. 그날 저녁 서진은 한국 문화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가족을 중시하는 문화,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 그리고 함께 나누는 정의 문화까지 모든 것이 제게는 신선했어요. 특히 그가 부모님에 대해 이야기할 때의 표정에서 깊은 효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서진에게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조용하지만 확고한 신념, 음악에 대한 진정성,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따뜻함까지 모든 것이 매력적이었죠. 무엇보다 그와 함께 있을 때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완벽하지만 차가운 세계와는 다른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한 달의 프로그램이 끝나갈 무렵 저는 큰 혼란에 빠졌어요. 영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현실과 서진을 떠나기 싫다는 마음 사이에서 갈등했죠. 마지막 날 밤 서진이 말했어요. 비올라 씨와 함께한 시간이 정말 소중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할 때 서진이 조용히 말했어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겠죠. 그 한마디가 제 마음에 깊이 박혔어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그 말을 되새겼죠. 영국에 돌아온 후 모든 것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익숙했던 집안 분위기도 친구들과의 만남도 왠지 공허하게 느껴졌어요. 무엇보다 서진이 자꾸 생각났죠. 그의 따뜻한 미소와 차분한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한 달 후 용기를 내어 서진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나요? 답장이 금방 왔어요. 비올라 씨 연락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그 순간 제 마음은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메시지와 영상통화로 관계를 이어갔어요. 시차 때문에 쉽지 않았지만 서로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매일 소식을 주고받았죠. 서진은 한국의 일상을, 저는 영국에서의 생활을 공유하며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몇 달 후 서진이 영국에 온다고 했어요. 유럽 투어 콘서트 일정이 있다는 거였죠. 런던에서 다시 만난 그는 여전히 따뜻했고 저는 그를 부모님께 소개하고 싶어졌어요. 하지만 뭔가 망설여졌죠. 아시아인 남성을 데려온다면 부모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걱정됐거든요. 결국 용기를 내어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소개하고 싶은 분이 있다고요. 어떤 분인데 어머니가 물으셨을 때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대답했어요. 한국에서 만난 피아니스트예요. 그 순간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부모님은 예의상 서진을 만나주셨지만
어색한 분위기는 감출 수 없었어요. 서진은 완벽한 영어와 정중한 예의로 인사를 드렸지만 부모님의 표정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읽혔죠. 특히 아버지는 계속 조심스러운 눈빛으로 서진을 관찰하고 계셨어요. 서진이 돌아간 후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정말 괜찮은 사람 같기는 한데 너무 다른 세계 사람 아닌가. 그 말에 저는 답답함을 느꼈어요. 서진의 진심을 알아봐 달라고 말씀드렸지만 부모님은 여전히 걱정스러워하셨죠. 1년이 더 흘렀어요. 그동안 서진과 저는 더욱 깊은 사랑에 빠졌고 결혼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제가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 의지로 결정을 내릴 때가 온 거였죠. 그리고 그 결정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운명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더 흘렀고 서진과 저는 더욱 깊은 사랑에 빠졌어요. 매일 밤 영상통화로 서로의 하루를 나누고 주말이면 몇 시간씩 함께 음악을 연주하며 시간을 보냈죠. 거리가 멀어도 마음은 점점 가까워졌고 이제는 결혼에 대한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나누게 되었어요. 드디어 그 순간이 왔어요. 제가 인생에서 처음으로 부모님의 뜻을 거슬러 제 의지로 결정을 내릴 때였죠. 마음을 단단히 먹고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계시던 부모님께 다가갔어요.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만큼은 또렷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한국으로 시집 가겠어요. 서진과 결혼하기로 했어요. 그 순간 집안이 얼어붙었어요. 어머니가 손에 들고 계시던 티컵이 받침에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죠. 아버지는 신문을 내려놓으시고 저를 빤히 바라보셨어요. 몇 초간의 침묵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비올라 농담이지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하지만 제 표정을 보시고는 이것이 농담이 아니라는 걸 아셨죠. 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비올라 넌 그런 환경에 어울리는 아이가 아니야. 너는 여기서 태어나 여기서 자란 영국 여성이야. 왜 굳이 그렇게 먼 곳까지 가야 하는 거니? 저는 준비해온 말들을 차근차근 설명드렸어요. 서진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한국이 생각하시는 것과 다른 나라라는 점도 말씀드렸죠. 하지만 부모님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격렬했어요. 한국은 아직도 전쟁 위험 국가야. 북한과 대치하고 있지 않나. 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한류 같은 건 그저 유행일 뿐이야. 실제로는 여전히 위험한 나라라고. 어머니는 더욱 감정적으로 반응하셨어요. 우리 딸이 그런 곳에서 어떻게 살아? 넌 옥스퍼드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잖아. 왜 그 모든 걸 포기하려는 거니? 눈물까지 글썽이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날 밤 가족 회의가 열렸어요. 삼촌과 이모까지 급히 불러 모으신 부모님은 저를 설득하려 총력을 기울이셨어요. 친척들도 한마디씩 거들었죠. 비올라야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봐. 삼촌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동양 문화는 여성에게 불리하다는 얘기도 있고 언어도 완전히 다르잖아. 이모는 더 직설적이셨어요. 영국에 얼마나 좋은 남자들이 많은데 왜 굳이 그렇게 복잡하게 사는 거니? 여기서 살면 우리가 도와줄 수도 있고. 하지만 저는 마음이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서진과 함께 보낸 시간들을 떠올리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는 서진을 사랑해요. 그리고 제 인생을 직접 선택하고 싶어요. 지금까지는 모든 게 정해져 있었잖아요. 이번만큼은 제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요. 그 말에 아버지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동안 우리가 너를 위해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는데 이 모든 걸 그냥 버리고 가겠다는 거야. 실망스럽다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부모님은 저와 대화를 최소한으로 줄이셨고 식사 시간에도 어색한 침묵만 흘렀어요. 어머니는 제 방에 들어오실 때마다 눈이 빨갛게 부서 있으셨고 아버지는 아예 저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으셨어요. 몇 주가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가족 모임에서도 이 문제가 주요 화제가 되었고 친척들 사이에서도 저에 대한 걱정 어린 수근거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어머니의 친구분들까지 나서서 저를 설득하려 하셨죠. 비올라 정말 마지막으로 묻겠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서재로 저를 부르셨어요. 왜 하필 한국이어야 하는 거니? 서진이 좋다면 그가 영국에 와서 살면 되는 거 아닌가? 왜 우리 딸이 그렇게 멀리 가야 하는 거야? 저는 더 이상 논리적인 설명을 할 수 없었어요. 한국의 경제 발전이나 안전성에 대해 아무리 이야기해도 부모님은 들으려 하지 않으셨거든요. 결국 가장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사람이 서진이기 때문이에요. 아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는 그 마음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쉬시며 고개를 돌리셨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어요. 결혼 준비 과정은 정말 힘들었어요. 부모님은 결혼식에는 참석하겠다고 하셨지만 마음의 문을 닫으신 게 느껴졌어요. 웨딩드레스를 고를 때도 어머니의 도움을 받고 싶었지만
예전처럼 적극적으로 나서 주지 않으셨죠. 옥스퍼드 근처의 작은 교회에서 열린 결혼식 당일 부모님은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으려 노력하셨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걱정과 서운함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진의 부모님이 한국에서 영국까지 와주셨는데도 언어의 장벽보다는 마음의 벽이 더 높았던 것 같아요.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신혼여행을 마치고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는 날이었어요. 히드로 공항에서의 작별 인사는 정말 가슴 아팠습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제 손을 놓지 않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정 힘들면 언제든 돌아와 비올라, 여기는 항상 내 집이야. 그 말 속에 담긴 진짜 의미를 저는 잘 알고 있었어요. 부모님은 제가 곧 실패하고 돌아올 거라고 기대하고 계셨던 거죠. 공항 게이트를 지나며 뒤돌아본 부모님의 모습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걱정과 사랑이 뒤섞인 표정으로 손을 흔들어 주시면서도 눈가에 맺힌 눈물을 감추지 못하시는 모습이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영국 땅을 바라봤어요. 26해 동안 제가 살아온 모든 것들이 발밑으로 사라져 가고 있었죠. 서진이 제 손을 꼭 잡아주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불안했어요. 한국에 도착해서도 부모님 생각이 자꾸 났어요. 지금쯤 뭘 하고 계실까? 저를 걱정하고 계시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제가 선택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서진은 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 주었어요. 가끔 부모님이 그리울 때면 옆에서 조용히 위로해 주었고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도와주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부모님과의 관계는 숙제로 남아 있었죠. 그렇게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국에 온 지 1년이 흘렀어요. 그동안 연락은 거의 끊겨 있었고 가끔 안부를 묻는 짧은 메시지만 주고받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곧 모든 것을 바꿀 놀라운 소식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은 바로 새 생명의 소식이었어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달랐어요.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 정착한 저는 생전 처음 겪는 불편함 속에서도 서진의 세심한 배려 덕분에 조금씩 적응해 나갔어요. 더 이상 런던의 완벽한 딸이 아닌 서툴지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스스로 선택하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죠. 가장 어려웠던 건 역시 언어의 벽이었어요.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원하는 물건을 찾기 어려웠고 동네 미용실에서는 제대로 의사소통이 안 돼서 당황했던 기억이 있어요. 하지만 놀라웠던 건 사람들의 친절함이었어요. 제가 서툰 한국어로 말하면 끝까지 들어주려고 노력했고 영어를 조금이라도 할 줄 아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어요. 특히 같은 층에 사는 김 아주머니는 정말 고마운 분이셨어요. 제가 혼자 있을 때 반찬을 나눠주시곤 했거든요.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그분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외국에서 와서 힘들지 하시면서 김치찌개부터 시작해서 된장국, 불고기까지 하나씩 가르쳐 주셨죠. 그렇게 1년 정도 지나면서 저는 정말로 이곳을 집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면 보이는 산과 아파트들, 규칙적으로 들리는 방송 소리, 그리고 이웃들과 나누는 인사가 모두 익숙해졌어요. 한국어 실력도 많이 늘어서 이제는 동네 사람들과 농담도 주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 인생에 가장 큰 변화가 찾아왔어요. 병원에서 임신 사실을 확인받은 그 순간의 기쁨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서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꼭 안아줬고 우리는 정말 오랫동안 행복에 겨워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부모님과 나눌 수 없다는 사실이 마음 아팠거든요. 1년 넘게 거의 연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갑자기 전화드리기가 쉽지 않았어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벨이 울릴 때의 긴장감을 잊을 수 없어요. 여보세요 하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눈물이 날 뻔했어요. 엄마, 저예요. 비올라. 잠시 침묵이 흘렀지만 어머니는 반가워하시는 것 같았어요. 임신했어요. 제가 이 말을 꺼냈을 때 어머니는 잠시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정말이니 하시면서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기쁨과 놀라움 그리고 복잡한 감정들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도 전화를 바꿔받으셨어요. 축하한다 비올라 하시면서도 어딘가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그래도 손자 손녀에 대한 기대감은 감출 수 없으셨던 것 같아요.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지 하시면서 안부를 물어보셨어요. 그 통화 이후로 조금씩 연락이 늘어났어요. 어머니는 임신 과정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셨고 한국의 산부인과는 어떤지, 음식은 잘 먹고 있는지 걱정해 주셨습니다. 1년 넘게 이어진 서먹함이 조금씩 녹기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임신 7개월쯤 되었을 때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비올라, 우리가 한국에 가서 너를 보고 싶은데 어떨까?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은 정말 복잡했습니다. 기쁘면서도 걱정스러웠어요. 부모님이 한국을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예상이 안 됐거든요. 오세요. 엄마 정말 보고 싶었어요. 결국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서진도 적극적으로 찬성해줬어요. 부모님이 한국을 직접 보시면 이해하실 거야 하면서 말이에요. 부모님의 한국 방문이 확정되었을 때 저는 한편으로는 설레고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1년 반 만에 만나는 것도 떨렸지만 무엇보다 부모님이 한국에 대해 어떤 인상을 받으실지 걱정되었어요. 혹시 부정적인 면만 보시는 건 아닐까, 더 큰 오해가 생기는 건 아닐까 하는 우려가 컸습니다. 서진과 함께 세심하게 준비했어요. 부모님이 머무실 호텔부터 시작해서 식사 장소, 병원 예약까지 모든 걸 꼼꼼히 계획했죠. 특히 첫인상이 중요할 것 같아서 공항에서 시내까지 가는 경로도 여러 번 검토했어요. 드디어 부모님이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날이 왔어요. 서진과 함께 공항으로 마중을 나갔을 때 제 마음은 두근거렸습니다. 임신으로 배가 불러진 제 모습을 보신 부모님은 감격해하셨지만 동시에 주변을 둘러보시는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공항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부모님의 반응이 시작되었어요. 이게 정말 한국이야. 아버지가 중얼거리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공항의 세련된 시설과 효율적인 시스템에 놀라신 것 같았어요. 어머니도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다르네 하시면서 두리번거리셨어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부모님은 계속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도시 풍경, 질서정연하게 운행되는 전철, 그리고 승객들의 차분한 모습에 점점 놀라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전쟁 중인 나라라면서 이렇게 평화로울 수가 있나. 어머니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셨어요. 지하철역에서 환승할 때 부모님은 더욱 놀라셨습니다. 복잡한 지하철 시스템이 너무나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거든요. 안내 방송, 전자 표시판, 그리고 승객들의 질서 있는 행동까지 모든 것이 부모님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집에 도착했을 때 부모님의 표정은 정말 복잡했어요. 깔끔한 아파트 단지, 잘 관리된 조경, 그리고 현대적인 시설들을 보시면서 말문이 막히신 것 같았습니다. 정말 여기서 살고 있는 거야 하시면서 믿기 어려워하셨어요. 저희 집에 들어와서도 놀라움은 계속되었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 문화부터 시작해서 온돌, 바닥, 비데가 설치된 화장실, 그리고 각종 첨단 가전제품들까지 모든 것이 부모님에게는 새로웠어요. 특히 밥솥에서 갓 지은 쌀밥 냄새를 맡으셨을 때는 이 냄새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네 하시면서 감탄하셨습니다. 첫날 저녁은 집에서 조용히 보냈어요. 서진은 정성스럽게 준비한 한식 코스를 대접했습니다. 부모님은 처음 맛보는 음식들에 조심스러워 하시면서도 하나하나 맛보려고 노력하셨어요. 이 김치라는 게 생각보다 맛있네 하시면서 어머니가 웃으셨을 때 분위기가 조금 풀리는 것 같았어요. 밤이 되어 부모님이 피곤해하시는 것 같아서 일찍 쉬시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시차 때문인지 잠이 안 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제안했어요. 근처에 산책로가 있는데 같이 나가볼까요? 처음에 부모님은 망설이셨어요.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거든요. 밤에 나가도 괜찮을까 하시면서 불안해하셨습니다. 런던에서는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괜찮아요. 여기는 정말 안전해요. 제가 이렇게 말하자 서진도 한국은 밤에도 안전합니다 하면서 설명해드렸어요. 결국 부모님은 조심스럽게 외투를 입고 저와 함께 밖으로 나오셨어요.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동네 산책로로 향했어요. 가로등이 밝게 켜진 깔끔한 보도, 그리고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서 산책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부모님은 또 한 번 놀라셨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다니네 하시면서 신기해하셨어요. 길가에 앉아 조용히 통화하는 청년들,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할머니, 그리고 편의점에서 야식을 사 먹는 학생들까지 모든 장면이 부모님에게는 새로운 세상이었어요. 런던의 밤거리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거든요. 이게 정말 전쟁 중인 나라야. 아버지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셨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마음 한구석이 뭉클했어요. 부모님이 조금씩 한국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기 시작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앞으로 며칠 더 한국에서 보내시면서 부모님은 더 큰 충격들을 경험하게 될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부모님은 일찍 일어나셨어요. 시차 때문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어제 밤 산책에서 본 것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으셨던 것 같았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어머니가 창문 밖을 내다보시며 중얼거리셨어요. 정말 조용하고 평화롭네. 베란다에서 내려다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이 부모님에게는 새로운 발견이었습니다. 주민들이 각자 색깔별로 분리해서 내놓은 쓰레기 봉투들을 정해진 시간에 수거해 가는 모습, 등교하는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인사하며 지나가는 장면,
그리고 반려견과 함께 여유롭게 산책하는 이웃들까지 모든 풍경이 런던과는 사뭇 달랐어요. 며칠 후 정기검진 날이 되어 부모님과 함께 새로 지어진 여성병원에 갔어요.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부모님의 눈길을 사로잡은 건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스크린과 안내 키오스크였어요. 환자들이 직접 접수하고 대기번호를 받는 시스템을 보시고는 정말 효율적이네 하고 감탄하셨어요. 진료 대기 중에 부모님이 가장 놀라신 건 대기실 분위기였습니다. 편안한 소파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는 임산부들, 벽에 걸린 모니터에서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악, 그리고 남편들이 아내를 세심하게 챙기는 모습들이 마치 호텔 라운지 같다고 하셨어요. 초음파실에 들어가서 부모님이 받은 충격은 더 컸습니다. 거대한 모니터에 실시간으로 나타나는 아기의 모습이 너무나 생생했거든요. 코와 입술까지 뚜렷하게 보이는 아기 얼굴에 어머니는 손으로 입을 막으셨어요. 정말 우리 손주가 저렇게 자라고 있구나 하시면서 목소리가 떨리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가며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 모습에 아버지도 깊은 인상을 받으셨어요. 검사 결과를 프린트해서 주시고 다음 검진 일정까지 자동으로 예약해주는 서비스를 보고는 이런 체계적인 관리는 런던에서도 보기 어려워하고 놀라워하셨어요. 그날 저녁 서진의 진심 어린 배려가 부모님의 마음을 완전히 움직였어요. 제가 입덧 때문에 힘들어하자 서진이 즉시 근처 약국에 달려가서 임산부용 영양제를 사왔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입덧에 좋다는 생강차를 주문해서 다음날 아침 일찍 배송받았죠. 이런 세심함까지 어머니가 조용히 중얼거리시는 걸 들었어요. 더 놀라운 일은 며칠 후에 일어났어요. 제가 갑자기 배에 심한 통증을 느끼며 피가 비치는 증상이 나타난 거예요. 새벽 2시였는데 서진이 당황해서 택시를 부르려고 하자 아버지가 나서셨어요. 내가 운전할게, 빨리 가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버지가 서진에게 조용히 말씀하시는 걸 들었거든요. 서진아,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 딸은 강한 아이야. 그리고 의사와 상담할 때도 서진을 아들처럼 챙기시며 함께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버지가 서진을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계신다는 걸 느꼈어요.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에도 서진은 한순간도 제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간호사에게 영어로 상황을 설명하고 의사와 상담할 때도 꼼꼼히 메모하며 질문했어요. 그런 서진의 모습을 지켜본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저 청년은 정말 우리 딸을 아끼는구나. 이틀 후에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지하철에서 임산부인 저를 위해 자리를 양보하는 학생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 학생이 내릴 때까지 계속 서 있으면서도 전혀 불편해하지 않는 모습에 어머니가 깊은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이런 배려 문화가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구나 하시면서 말이에요. 그 주말 서진이 부모님을 모시고 남산타워에 올라갔어요. 서울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전망에 부모님은 말을 이루셨어요. 이렇게 큰 도시가 이렇게 깨끗하고 질서정연할 수가 있나, 아버지가 감탄하시며 말씀하셨어요. 특히 밤이 되어 불빛이 켜진 도시 전경을 보시고는 정말 아름다운 나라네 하고 어머니가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다음날 전통시장 구경을 갔는데 그곳에서 부모님은 또 다른 한국을 발견하셨습니다. 상인들이 외국인인 부모님에게 시식을 권하며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모습, 그리고 할머니 한 분이 부모님에게 직접 만든 김치를 선물로 주시는 장면에서 진짜 한국인의 정을 느끼셨다고 하세요. 일주일째 되는 날 부모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계셨어요.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를 연습하시며 동네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려고 노력하셨어요. 심지어 평소 저를 반찬이며 이것저것 챙겨주시던 옆집 아주머니께 영어로 고맙다는 편지까지 써서 전해드렸죠. 그날 저녁 서진이 부모님께 한국의 독특한 문화를 경험해보시라며 찜질방을 제안했습니다. 처음엔 공중목욕탕이라는 개념에 부모님이 경악하셨어요. 영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낯선 사람들과 함께 목욕을 한다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찜질방에 들어서자마자 부모님은 그 규모에 완전히 압도되셨어요. 영국의 어떤 스파보다 크고 시설도 더 좋다고 놀라워하셨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사우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완전히 알몸인 상태로 낯선 한국 아저씨들과 함께 앉아있는 상황에 처음엔 얼어붙으셨어요. 영국에서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옆에 앉은 한국 아저씨가 아버지를 보더니 자연스럽게 수건으로 부채질을 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심지어 아버지 등에 때를 밀어주겠다고 손짓하시는 거였어요. 아버지는 완전히 당황하셨지만 거절할 수도 없어서 그대로 맡기셨습니다. 등을 밀어주시면서 그 아저씨가 따뜻하게 웃어주시는 모습에 아버지는 이게 바로 한국인의 정이구나 하며 깊은 감동을 받으셨어요. 사우나를 마치고 나오는데 그 아저씨가 갑자기 자판기에서 바나나 우유를 뽑아서 아버지에게 건네주셨어요. 아버지는 그 순간 웃음이 터져 나왔다고 하셨어요.
영국에서는 평생 살면서 낯선 남자가 내 등을 밀어주고 음료수까지 사주는 일은 상상도 못할 일이라면서 한국의 정에 완전히 마음을 빼앗기셨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경험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여성 사우나에서 70대 할머니가 갑자기 어머니에게 다가와서 옷을 벗으라고 손짓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어머니를 의자에 앉히고 떼수건으로 온몸을 문지르기 시작하셨어요. 어머니는 나중에 영국에서는 가족이 아닌 사람이 내 몸을 만지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인데 여기서는 그게 친절이라니 정말 문화 충격이었다고 하셨어요. 가장 놀라워하신 건 찜질방의 치안이었어요. 사람들이 핸드폰이나 지갑 같은 귀중품을 아무렇게나 두고 잠을 자거나 사우나에 가는 모습을 보신 거예요. 심지어 수면실에는 정말 수십 명이 바닥에 누워서 자고 있는데 아무도 남의 물건을 건드리지 않더라고요. 영국에서는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런던에서는 잠깐만 방심해도 소지품을 도둑맞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무방비로 잠을 자도 안전하다니 한국의 치안이 이렇게 좋구나 하며 아버지가 계속 감탄하셨어요. 찜질방 식당에서 맥반석 달걀을 깨뜨려 먹는 모습을 보신 어머니는 더욱 놀라셨습니다. 영국에서는 온천에서 음식을 먹는다는 개념 자체가 없는데 여기서는 사우나복을 입고 가족들이 둘러앉아 식사하는 모습이 너무 신기하다고 하셨어요. 심지어 아이들까지 함께 와서 뛰어노는 걸 보고는 이게 정말 목욕탕이 맞나 싶다고 하셨습니다. 몇 시간을 보내고 나온 부모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계셨어요. 영국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이었어. 어머니가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도 낯선 사람들과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고 이렇게 안전한 사회가 있다니 한국이 정말 특별한 나라구나 하시며 완전히 감동받으셨어요. 영국의 차가운 개인주의와는 정반대의 따뜻한 세계를 경험하신 거죠. 돌아가기 전날 밤 부모님은 저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셨습니다. 비올라야, 우리가 정말 무지했구나.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곳을 선택한 이유를 이제야 알겠어. 한국은 정말 살기 좋은 나라야. 아버지도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딸아, 아빠가 정말 잘못 생각했구나. 한국이 이렇게 발전된 나라인 줄 몰랐어. 그러면서 서진이도 훌륭한 청년이고 이제 우리 가족이야 하고 따뜻하게 말씀하셨어요. 공항에서의 이별 장면은 2년 전과는 천지차이였어요. 이번에는 서운함 대신 설렘과 기다림이 가득했어요. 손주 얼굴 보러 금방 돌아올게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음엔 훨씬 긴 휴가를 내서 올 예정이야. 아버지도 환한 미소로 덧붙이셨어요. 몇 달 뒤 딸이 세상에 나오자 부모님은 예고대로 한국 땅을 다시 밟으셨어요. 이번 방문에서는 2달 가까이 체류하시며 갓난 손녀와 소중한 나날들을 함께 하셨습니다. 신생아 전문 케어 센터의 과학적인 관리 방식에 놀라시고 한국만의 독특한 출산 문화에 완전히 빠져드셨어요. 1년 후 부모님에게서 놀라운 소식이 왔어요. 은퇴 후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는 거였어요. 안전하고 편리한 한국에서 손녀와 함께 여생을 보내고 싶다고 하시면서 이미 한국어 공부도 시작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부모님은 1년에 서너 번씩 한국에 오셔서 몇 달씩 머무르세요. 그때마다 한국이 더 좋아진다고 하시며 주변 분들에게도 한국을 자랑하고 계세요. 2년 전 그토록 반대하시던 분들이 이제는 오히려 한국 예찰론자가 되신 거죠. 처음에는 반대했던 제 선택이 결국 온 가족에게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주었어요. 이제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국경을 넘나드는 글로벌 가족이 되었고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아름다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변화였죠.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깊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여러분을 찾아뵐게요.